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닷속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아까 망치상어가 지나갔고 멘타가 여기저기 가득하네요. 오늘 아침 정말 신나서 여러 번 촬영을 다시 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약 8만 8천 달러 선에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고 차트의 구조도 이 구간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자산의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서 연말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분기, 연도,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어떤 자산이 주목할 만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5가지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쪽 버튼을 눌러서 팔로우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장 종합. 이번에는 아웃코인 중 많이 좋아진 FTN이 있습니다. 아침에 좋았는데 제가 공유하는 화면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무슨 물고기가 헤엄치는지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카메라로 보는데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잠시 후 헤드코스 물고기가 나오고 멘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헤드코스 물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이 연못에서 몸집이 정말 큽니다. 이틀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한 2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만 헤엄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 흐름을 같이 보시죠. 오늘 아침 그래프의 구조를 보면 금화 같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AUT 같은 경우인데 꽤 많이 올랐어요. 어젯밤에 약 2.5% 정도 상승했고 금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같습니다. 곧 금 쪽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구조가 어떤지 CC는 8% 하락했고 FTN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같은 코인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CRB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며칠 전에 디스코드에서 같이 다뤘던 부분이죠. 이것도 곧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Extreme Fear 구간에 있습니다. 즉 굉장히 두려움이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카메라로 뒤쪽을 한번 볼게요. 공포지수는 약 24 정도로 서울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그래프의 구조만 봐도 시장에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쪽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지수, 즉 에베레스트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 한 분이 요약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5가지 순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2000년대 25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자산들을 살펴보면 가장 손실이 컸던 자산들을 모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위는 바로 원유로 2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올해 약 5% 정도 하락했어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연말 평균 수익률이 연간 약 40%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40%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100% 넘게 오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큰 하락, 다운이나 조정 컬렉션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연간 약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 하락했죠. 그리고 미국 주식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16% 상승했습니다. 이 위는 신흥국 주식시장인데요. 한국,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주식이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약 70%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 시장이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1위는요. 금과 환전은 올해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나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지 혹은 이런 구조 속에서 자금이 실제로 유입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대형 투자자들이나 국가 단위, 펀드 등에서 자산을 금 쪽으로 분산시킨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성장률을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그래프를 따라 트레이딩하고 추세 매매합니다.
급매수나 환전 첫 진입자는 올해 큰 수익을 냈을 겁니다. 레버리지 2배로 280% 수익, 3배는 그만큼 고패 수익 났을 겁니다. 만약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아무렇게나 트레이딩 하지 않았다면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쪽 포지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금과 환전 쪽에서 선물 트레이딩이 그다지 잘 되지 않았고 지금은 전략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시장을 보면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제 2억 달러가 넘는 청산을 당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숏 포지션 쪽이 비슷하게 청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트맵 쪽도 잠깐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아마도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은 9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약 8만 7달러 부근인데 이 구간도 상당히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숏 포지션을 청산시켰죠. 약 8만 8달러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반등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9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눌렸습니다. 비트코인 태국 바트마켓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최근 업데이트를 보면 여전히 박스권, 사이드웨이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단 저항선은 약 300만 바트, 하단 지지선은 약 250만 바트 부근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구간도 여전히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스파이크가 나오면서 돌파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네요. 저도 아직 오더를 열지 않았습니다. 현재 오더창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8만 5에서 포지션을 정리한 이후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숏 포지션을 따라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약 9만 조금 넘는 구간에 오더를 2개 정도 걸어놨습니다. 현재까지 총 2개의 오더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오더 하나는 30만 넘게, 또 다른 오더는 1000단위 정도입니다. 합치면 대략 30만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이번에는 FOMC 미팅까지 36일 남았다는 부분을 빠르게 리캡해 볼게요. 지금은 아직 금리 동결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고요. 이제 차트 구조 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 차트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말 큰 그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3M, 즉 3개월 단위의 쿼터별 라인입니다. 방금 전에 백화점 쪽도 빠르게 짚어봤죠. 첫 번째로 잠깐만요.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으니 혹시 잊을까봐요, 친구들. 이번에는 유가 파트입니다. 3M이 어떤지 볼게요. 유가도 아직 트렌드를 예측하는 단계인데 3M은 한 캔들이 쿼터 단위죠. 그리고 4개의 캔들이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명확하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산은 뭐였죠? BDC, 3M은 어떤가요? 네 번째 종류는요, 설문에 올라온 것 중 88,700인데 이건 완전한 캔들이고요. 세 번째에서 하락했을 때도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에요. 다음은 시장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우존스요. 3M을 보면 3M과 다우존스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V자 반등이 보이시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V자 반등은 좋은 반등입니다. 이런 V자 반등의 행동은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금이 들어오니까 V자 반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주식시장도요. 잠깐 베트남을 한번 볼까 해요. 그냥 무작위로 베트남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베트남을 조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프, 이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인덱스 3M도 같이 보죠. 굉장히 강하죠. 정말 강합니다. 지난번에 1000포인트대에서 급락했다가 V자 반등을 했고 지금은 이미 70%나 올랐어요. 정말 엄청나게 뜨겁죠. 이걸 신흥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이스트 3M 차트인데 DIY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에서 4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3000까지 내려왔고 중요한 지지선은 약 1700포인트쯤입니다. 이 선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스트 차트입니다. 3M을 간단히 분석해봤으니 다음 순위는 금입니다. 금을 3M 차트로 보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금시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0.6% 정도 상승해서 4,4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분기는 정말 큰 상승폭을 보였어요. 그리고 데일리 차트로 보면 제가 말했던 저항선이 확실히 돌파됐습니다. 이미 돌파가 일어났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확실히 돌파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확실히 돌파됐어요. 롱 포지션 노리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 돌파해서 가격이 올라섰고 데일리 차트 구조상으로도 약세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상승은 꽤나 예쁘게 올라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금 선물 트레이딩에서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현물 포지션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DC에 이분할 매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마음의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0% 기회를 놓친 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놓쳤다는 건 단기 투기 포트폴리오에서 기회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으로 단타는 못 들어갔지만 이번 진입 타이밍은 꽤 괜찮았어요. 아래쪽 구간 3일 동안 3008 근처 3008에서 900 이런 구간에서 진입했고 위쪽 구간 근처에서 일부 청산했습니다. 아마도 가격이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이 충분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기다리며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또 기회를 놓치게 됐네요.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움직임을 보면서 진입 타이밍을 다시 찾아야겠어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괜찮으니 만약 가격이 지지된다면 작은 조정이 올 때 진입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더 깊게 조정될 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이번에는 가격이 쏟아져 내릴 때를 노려서 진입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파트로 들어가서 현재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아까 3개월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파트에서는 하락이 이 파동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비파동의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파동에서는 5개의 파동, 즉 1, 2, 3, 4, 5가 꽤 잘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이미 C파동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이 꽤 좋아요. 그리고 끝나서 2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위로 튀어 올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 번 더 튀어서 917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 잠깐 진입해서 이 세트로 아래쪽에서 A 파동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건 엔딩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번 엔딩 파동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 볼 수는 있지만 모양이 썩 좋진 않습니다. 1, 2, 3, 4, 5 파동인데 이 세트는 이미 아래로 무너졌어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부분을 불리시 트렌드로 본다면 꽤 괜찮은 모양이에요. 만약에 V자 반등이 빠르고 강하게 나온다면 앞으로 2일 정도 안에 9만 5 부근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S 파동에서 저는 HL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리시 리디지라서 우리는 L을 따라가는 전략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세트는 3, 4, 5 파동이 위쪽에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횡보하면서 9만 5를 아직 지키지 못한다면 불리시 확률은 여전히 기존 구간, 기존 레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횡보 구간을 살펴보면 횡보도 여전히 같은 확률을 주고 있습니다. 54, 10입니다. 이번 세트의 매매 구간은 횡보 구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은 횡보 후 추가 하락입니다. 그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만약 9만 5를 지지하고 상단 구간에 머문다면 우리는 점차 확률을 높여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트렌드라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BTC가 매우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9만 사입니다. 8500에서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 부분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구조는 여전히 예전의 틀 근처에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중요한 저항선은 약 9만8 부근에 있는데 이전에 이 지점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항선 역할을 하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하는 트렌드 라인도 있습니다. 5만 부근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FC 파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C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어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이번 세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7%를 챙겼고 꽤나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우리 팀의 대회 랭킹도 역시 9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이고 개인전에서는 약 1만 8천 정도를 받아서 27위로 마무리했어요. 5만에서 시작해서 꽤 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트레이딩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지금은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마다 이전 거래가 끝나면 모든 감정을 다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 현재 거래에 집중하고 다음 거래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플레이할 때는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고 로리스 파트에서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T 시장도 꽤 괜찮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등이 꽤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T50 쪽의 구조도 이번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리캡했죠.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요. 이번에는 달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완전히 음봉이 나왔고 다우존스도 아까 간단히 업데이트했고 금도 간단히 리캡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우코어 쪽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 전략은 디스코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는 아웃코인에서 하락 추세를 따라가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종목 중에는 CRB도 있고요. 그리고 CA핫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구조를 볼게요. CLB가 여기 있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을 잡고 싶었어요. 이전에 이미 새로운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죠. 차트에서 구조를 보면 이미 새로운 저점이 나왔잖아요. 저점을 뚫고 내려왔으니 조정이 오면 다시 진입 타이밍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격이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이 구간을 뚫고 내려왔으니 다시 숏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찾는 거죠. 하락 전환이 시작되면 숏 포지션을 잡고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엔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올랐지만 아직 완전히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CS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차트를 보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버티며 머무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격이 스파이크에서 저항선 같은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숏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 크랙이 발생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이런 코인들은 바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요일의 전체 시장 상황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파트, 그리고 여러 자산의 3개월 혹은 여러 분기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러 카운터에서 큰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자산이 조정되어 하락하고 수집 구간에 들어간 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6만에서 7만 달러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그게 전부 기회라고 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전부가 기회가 되어 우리가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저축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금의 경우에는 매우 두드러졌고 600% 가까이 상승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